두 번째는 이것도 좀 정확하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동훈 검사장 얘기 좀 해볼게요. 한동훈 검사장 그 소위 말하는 채널A 강요미수 사건, 이동재 기자도 무혐의가 아니라 무죄가 나왔죠, 법원에서. 아예 무죄가 나왔고, 또 한동훈 검사장 관련해서 지금까지 이 한동훈 검사장을 수사하는 수사팀에서 무려 그 전까지 11번 무혐의 의견을 이제 소위 수뇌부에 올렸습니다만 이게 다 묵살당했죠. 근데 이번에 12번째 무혐의 의견을 수사팀에서 이정수 중앙지검장에게 보고했다고 여러분들 다 기사 보셨을 겁니다. 사실 저는 이런 거 볼 때 굉장히 좀 안타까운 게 뭐 개인적으로 한동훈 부사장을 뭐 좋아하고 싫어하고 문제를 떠나서 그 당시 채널A 그 강요미수 사건은 오히려 이동재 기자가 좀 낚였죠. 이동재 기자가 잘한 건 없습니다만 좀 낚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나왔던 이동재 기자하고 한동훈 검사장 사이에 그 뭐 녹취록 내용 봐도 한동훈 검사장이 관련돼 있다는 증거가 1도 없는데, 근데 전 정권이라는 표현 써도 되겠네요. 이제 뭐 문재인 정부 하에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한동훈 검사장만 보면 이를 갈잖아요. 한동훈 검사장이 추미애 씨라고 얘기했다는 거에 더 화가 나서 그랬나? 그래서 한동훈 검사장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한동훈 검사장을 좀 엮어서 그걸로 인해서 한동훈 검사장을 뭐 기소한다거나 해서 좀 스크래치를 내려고 했었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수사받는 신분이다. 그래가지고 계속 좌천시키고 또 법무연수원 보냈다가 지금 검사 한 명 있는 사법연수원에 보내놓은 상황이죠. 근데 이게 무혐의 결정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한동훈 검사장이 무혐의 결정이 나오면 추미애 장관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뭐 박범계 장관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지금 뭐 장관이라지만 사실상 정치인 아니에요. 본인들에게 굉장히 심대한 타격이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일단 결론이 안 나더라도 묶어놓고 싶었나 봅니다. 정말 제가 굉장히 화가 났던 건 수사팀에서 무혐의라고 판단이 돼서 그걸 이 수사팀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석열 이제 그 당시 검찰총장이 결국은 옷을 벗고 나와서 지금 이제 대통령 이제 당선인 신분이 됐지만 그 남아 있는 소위 친정부 서열 검사들 얼마나 한동훈 잡고 싶어 했겠어요. 한동훈 검사장 남아 있으면 본인들 이제 나중에 혹시라도 정권이 바뀌면 본인들의 입지 굉장히 피곤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처벌하려고 했는데 뭐가 나오는 게 없잖아요. 수사팀이 털어도 나오는 게 없으니 갑자기 뭐 핸드폰 그걸 다 공개하라. 그 핸드폰 한동훈 검사장이 왜 수사기관에 다 비밀번호 안 풀어주고 패턴 안 풀어주고 안 준지 아세요? 그거 어떻게 활용했을까요? 이 사건 관련해서 나오는 게 없어도 다른 걸로 뭐 김건희 씨랑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문자나 그런 거에서 오히려 언론 플레이했을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게 너무 눈에 뻔히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휴대전화 그 제공해서 비밀번호 안 풀어주는 거 그 전에 뭐 과거의 다른 사건 지금 민주당 성향의 사람들이 문제됐을 때는 다 옹호하시더니 그 수사기관에서 풀어야 된다고 옹호하시더니 왜 유독 한동훈 검사장만 더 그랬는지 모르겠고, 그거 말고 뭔가 추가로 객관적인 증거들이 좀 나왔어야 했는데 객관적인 증거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죠? 지금 저기 댓글 나왔지만 조국 전 장관이나 추미애 전 장관도 휴대폰 안 내놨잖아요. 근데 한동훈 안 내놨다고 본인이 증거를 내놓지 않는다. 그러면서 계속 뭉갠 거거든요, 지금까지. 근데 이번에 이제 12번째 올라갔는데 결론 나오는 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여러분들이 이거 혹시 정확하게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박범계 장관이 좀 억울했죠. 저기 김호수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부활시킨다. 근데 이게 또 한동훈 검사장 이것도 무혐의 결론 못 내게 하려고 그런 거다 이런 기사를 보셨을 텐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예전에 그 추미애 장관이 당시 윤석열 총장에게 이 한동훈 검사장이 채널A 강요미수 사건, 이 강요미수 사건 한동훈 검사장이 수사를 받아야 되는데 야 이거 당신 측근 아니야. 당신 측근이니까 본인 저거 수사 보고도 받지 말고 여기 수사에 손 떼. 그래서 그 당시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박탈해 버렸죠. 윤석열 이제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해 버렸어요. 그리고 또 도이치모터스 사건 그거 당신 마누라하고 관련 있는 거잖아. 그것도 수사에 손 떼. 그렇게 해서 배제시켜 놓은 거를,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 다시 부활 안 시켰기 때문에 김호수 총장은 아무래도 본인들 편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김호수 총장의 수사지휘권도 아직 복원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장 사건이나 또 도이치모터 사건,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정수 중앙지검장이 이거는 여기서 스톱 하면 김호수 총장이 반대를 해도 한동훈 검사장은 무혐의로 결정이 납니다. 그런데 김호수 총장이 그걸 뒤엎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박범계 지금 법무부 장관 얘기처럼 김호수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부활시켜 놓으면 김호수 총장이 친정부 성향이라면 김호수 총장이 또 한 번 이걸 막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수사지휘권 부활시키려고 했던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박범계 장관이 결국은 한동훈 무혐의 막으려고 수사지휘권 다시 부활시키려고 하는 거다. 이런 비판을 받았던 겁니다. 사실 테디도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박범계 장관은 솔직히 장관인지 정치인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번에 윤석열 당선인도 법무부 장관만큼은 정치인 쓰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와서 여기서 정치를 하면 어떡해요. 법무부 장관이 본인들 얘기로는 검찰총장 관련해서 수사지휘권도 갖고 계시고 그거 막 행사하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본인들 입맛에 맞게 사건 끌고 갈 수 있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들이 좀 문제가 생길 것 같고 또 이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한동훈 검사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든 수사일선으로 복귀하면 누가 제일 뒤통수가 아플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추미애 전 장관이 제일 뒤통수가 많이 아플 것 같은데 박범계 장관 입장에서도 달갑지 않겠죠. 그래서 약간 교묘한 수를 써서 김호수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부활시키려고 했던 것 같은데 본인은 마치 전혀 몰랐던 것처럼 자기 그래서 문제될 것 같으면 그거 부활 안 시키겠다. 근데 다만 김호수 총장 최근에 이제 행보를 보면 본인이 원하던 대로 안 들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 수사지휘권 발동하는 거 다시 부활시켜주는 걸 이제 그냥 논란도 있으니까 말았던 것 같기도 하고 또 이정수 중앙지검장도 지금 어쨌건 친정부 성향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정수 중앙지검장이 결정하도록 그냥 냅둔 것 같은데 이 정도까지 온 상황에서 지금 5월 10일부터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임기를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또 한 번 이 무혐의 의견을 반려해서 또 수사하라고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여기서 결정을 내서 이제 한동훈 검사장이 다시 일선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이제 열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 결과 여러분들도 눈 부릅뜨고 좀 지켜보시고요. 지금 이렇게 수사팀에서 수도 없이 무려 12번이나 무혐의 의견을 개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중앙지검에서 결정을 안 하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 그 자체로도 지금 현재 검찰 수뇌부가 너무 정치적이었던 게 아닌가라는 아주 씁쓸한 생각이 듭니다. 저는 테디랑 방송을 할 때 저는 보통 테디가 얘기를 많이 하고 저는 이제 좀 진행을 주로 하잖아요. 테디가 워낙 말하는 것도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보통 진행 위주로 하려고 하는데 제가 그때도 이런 얘기를 한번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현재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개혁 얘기를 그렇게 했는데 검찰 개혁의 가장 중요한 건 검찰을 수사권을 다 잘라내고 검수완박이요? 검찰의 수사권을 다 박탈을 하고 뭘 하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고 소위 말한 정치 권력이 검찰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게 만드는 게 그게 진짜 검찰 개혁입니다. 제가 아는 검찰 개혁이라는 건 예전에 여러분들 영장 실질심사 아시죠? 예전에는 영장 실질심사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면 그냥 검사가 야야 얘 나쁜 놈이네. 이거 영장 쳐야겠구만. 판사한테 서류 보내면 영장이 다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억울하게 구속되는 사람도 많이 있었고 또 정관들이 그때는 그 전화 한 통화로 영장 다 빼고 그랬던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영장 실질심사라고 해서 피의자가 내가 구속되면 안 된다는 이유를 다시 한번 판사 앞에서 말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이런 방식으로 검찰의 힘을 빼고 이런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검찰의 과도한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조금씩 조정해 나가는 것. 이런 게 검찰 개혁이에요. 그냥 검찰 수사 잘하는 검사들 수사 못하게 막고 우리 편 수사하는 검사들 다 여기다 자천 보내고 이게 검찰 개혁이 아닙니다. 정치 권력으로부터 검찰을 지켜주는 것, 개입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게 검찰 개혁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어찌 보면 맨날 민주당 얘기하는 뭐 검수완박이니 뭐 검찰 개혁이니 또 민주당 뭐 보니까 강성원들 아직도 뭐 검찰 개혁도 저 윤석열 당선인 임기 시작 전에 해야 된다고 뭐 주장을 하던데 하세요. 그것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이 된 겁니다. 에? 그런 거를 깨닫지 못하시면 우리들을 자꾸 공격하는 것 같다고 그런 막연한 피해망상에 사로잡혀서 검찰 힘 빼서 자기들 공격 못하게 하려는 수단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고 싶으면 좀 하세요. 언론개혁 그런 거 하세요 계속.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들에게 대해서 민주당에 대해서 중도층 표심은 떠날 거고요. 그러면 그럴수록 국민의힘에 또 여러분들 많은 국민들의 지지세가 더 몰릴 겁니다. 저는 윤석열 당선인이 했던 얘기 중에 가장 그래도 마음에 들었던 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지금은 사실상 친정부 성향으로 지금 뭐 추미애 장관이 단적으로 보여줬잖아요. 조국 전 장관 수사하니까 못하게 하고 못살게 굴고 징계하고 그런 방식의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원천적으로 막는 것, 그리고 검찰에 독립예산권 부여하고 검찰에게 독자적으로 인사권도 많이 부여를 하고 검찰 스스로가 수사하고 그리고 검찰이 맞다고 판단하는 것 정권 눈치 보지 않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환경 조성해 주는 것, 그게 일단 어찌 보면 제가 생각하는 검찰 개혁 출발점이고, 그리고 진정한 검찰 개혁이라는 건 그냥 말 그대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어야 진짜 검찰 개혁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장 실질 심사 그런 거 만들고, 그리고 또 국민들이 참여해서 검찰의 기소 여부 판단하게 해주는 그런 제도들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혼자 뭔가 할 수 없게 만드는 건 그렇게 국민들이 함께 뭔가 할 수 없게 만들어야지, 정치권에서 뭘 자꾸 뭘 뺏어가 가지고 뭐 지금 일 잘하는, 지금 예를 들어서 금융범죄 수사하는 최고 우리나라 수사 전문가들 다 수사 못하게 합니까? 본인들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못하게 하는 거지. 그런 방식으로 수사지휘권 행사하고 검찰의 수사권을 뺏는다. 그런 계통의 검찰개혁이라는 건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했던 거 결국 다 부메랑으로 돌아오고요.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이번에 정권 가져왔잖아요. 이것도 계속 할 거면 아마 6.1 지방선거는 지금 뭐 여러 후보들 간에 좀 논란이 있습니다만 지금 뭐 논란이 되고 있는 뭐 경기도나 그리고 또 뭐 충남, 충북, 그리고 강원 이런 곳에 오히려 중도층이 국민의힘을 더 지지하게 만들어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강성원들 그거 하시는 거 여러분들도 잘하라고, 계속 앞으로 잘하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한동훈 검사장님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이거는 좀 화가 나서 몇 가지 좀 얘기를 해드려야 될 텐데, 자 일단 저기 문자 조금만 좀 볼게요. 제가 아직 못 읽어드린 거 좀 볼까요?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좀 소통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혼자 얘기해야 되니까 너무 많이 얘기해야 되네요. 자 우리 볼까요? 자 우리 박주성님 오늘 채팅창 보니까 흰머리 나겠습니다. 아유, 제가 그래도 흰머리는 안 나고요. 저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생각보다 이 내성이 강해서 저도 옛날부터 방송해 왔잖아요. 저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내용 말씀드리려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 하려고 유튜브 개설한 거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 뭐 또 다른 쪽에서 막 뭐 얘기해도 저는 뭐 그렇게 크게 뭐 걱정을 하지 않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자, 골드님, 그 특정 채널 구독자들 여기서 왜 이럴까요? 혼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셨습니다. 아유 감사드립니다. SDS님, 대부분의 검사님들 진짜 업무량 많고 정의감 넘치시고 사명감으로 일하시는데 이런 분들이 언제부터 변질되셨는지 쯧쯧하셨습니다. 아마도 친정부 성향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이름 오르내리는 그런 분들 얘기하신 것 같고요. 홍에스텔님 감사드립니다. 네, 오렌지 페퍼민트님, 근데 아무리 정치인이라 한들 정치인님 뭐 원칙도 논리도 법도 없이 생떼 쓰듯이 자기 입맛대로 아무거나 해도 되나요? 그게 민주정치인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자 우리 토미 비냐드님 감사합니다. 제가 일단은 오늘은 그 법원, 검찰, 수사 이런 얘기들 좀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많이 모르고 계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꼭 좀 이 얘기는 좀 해야겠습니다.